아, 감자들 많이 왔다. 감자들. 웬 감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지금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 한 400~500명 지금 바깥에서 다른 홀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원도 강릉 삼척 지역에 와서 3월 1일 날 우리가 1000만 명이 감원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내고, 그리고 국가의 모든 기구도 새로 만들고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강릉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세진 박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사실 내가 지금 워싱턴에 있는 로펌 비용을 돈을 한 달에 7,500만 원 냅니다. 7,500만 원. 이유는 왜 그러냐? 최후의 목적지는 자유통일하려고 그래요. 자유통일하려고. 미국은 정상적으로 이 로펌을 사서 로비를 하도록 미국은 그게 정상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7,500만 원씩을 내는데 앞으로 이 돈을 한 달에 7,500만 원 내는데 이 돈을 누가 내야 돼? 이 감자들이 말을 안 하고 난리야. 누가 내야 되냐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유통일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국민들도 다 우리의 국민들이에요. 우리의 국민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34,000명이야. 그 34,000명 탈북자들, 지도자들을 내가 만나보면요, 왜 한국으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저 북한은 거대한 감옥살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옥살이와.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탈출을 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이 워싱턴에 로펌을 사서 하는 이유도 결국은 최후는 자유통일을 해서 2,500만 국민들을 다 한번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제 상하원 의원들을 쭉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 말을 들으면요, 뿅 가버려요.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나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사 얘기를 해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사건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거다 이거야. 이것이 앞으로 남은 최고의 주제인데,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거나 뭐 상원의원이 되거나 뭐 해도 대한민국을 통일시키지 아니하면 정치가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상원의원의 남바들이 그 린지 그레함 그분에게 내가 설명을 딱 했어요. 자, 하나씩 바꿔서 하자. 뭐냐 하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고 난 뒤에 소련 연방이 다 해체가 됐잖아요.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뭐 다 해체가 다 됐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자신감이 있어서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려고 하는데 미국의 CIA, 한국에 있는 이 CIA 요원들을 내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니들 왜 중국을 4개 나라로 못 나누냐? 동북 삼성, 흥룡강, 요령성, 길림성, 동북 삼성이죠. 그 다음에 북경권, 상해권, 그 다음에 광동어권. 이것을 30년이 CIA가 공작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근데 이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물어봤어요. 린지 그레함한테. 혹시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이 몇 명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 그것도 모르고 상원의원하고 앉았냐? 2억 5천이다. 2억 5천. 얼마라고요?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2억 5천이야. 근데 그 지하교인들 그들만 선동해버리면 미국의 목표,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 것을 단번에 할 수 있다. 근데 중국의 2억 5천 지하교인들은 미국 선교사들 말을 안 들어.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내가 중국 선교를 18년 했단 말이야, 18년. 그러니까 하나씩 바꿔서 하자 이거야. 뭐냐?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어 주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일단은 한국을 통일시켜 달라. 그랬더니 린지 그레함이요, 그냥 목사님 말이 맞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 가면 상하원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절대 내가요 이 말을 기가 죽어서 말 안 해요. 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바로 위축당해버려. 바로 그냥 기가 딱 죽어버려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나는 목사잖아. 근데 상원의원 얘들은 교회 가면 집사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서 말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나를 하나님이 목사 만든 게 큰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한단 말이야. 빵빵 치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린지 그레함 대표적인 그 사람이 참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야. 응?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한국 통일을 위하여 단독 법안을 자기가 만들어서 상원에다가 통과시켜 주겠다. 대단한 사건이지, 대단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한국 와서 발표를 직접 하겠다 그래서 직접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더 큰 일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냐? 나한테 묻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 있죠. 송유관. 파이프라인, 송유관. 지금 우리나라도 울산 정유공장에서 만든 그 모든 기름이 이게 유조차로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파이프로 의정부까지 묻혔어요. 의정부까지 기름 묻혀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고짓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유관을 묻어놓고 기름을 대준단 말이야. 대주는데 이것을 3달만 끊어달라고 해. 3달만. 이건 UN 결의의 위반이에요. UN 결의의 위반. UN에서는요 북한을 지원 못하도록 UN에서 결의를 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숨어서 중국도 석유가 많이 나와요. 내가 저 흥룡강 쪽으로 이 선교 여행 가보면요 그냥 기름 펌프 있잖아요. 옥수수 밭에서 기름 퍼올리는 것들이 막 온 밭에 다 늘려 있어요. 그래서 이 송유관을 3달만 딱 끊어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랬더니 나한테 민주당 쪽에서 어떤 그 상원의원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송유관을 끊으면
그러면 중국이 반발할 텐데,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적은 전쟁을 피하려 하다 큰 전쟁을 만난다. 그러면 큰 전쟁은 뭐냐 그래. 날 보고 그 큰 전쟁은 1, 2차 세계대전이야. 반드시 미국하고 중국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돼 있어. 이거는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적은 전쟁은 뭐냐 그래요. 먼저 무역전쟁을 하라 이게. 무역전쟁을.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영적 감각이 빠른지. 일단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상품을 6개월만 딱 사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미국이 중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자제품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 조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섬유는요, 이미 벌써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신발, 옷,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을 무조건 낮춰. 그러면 중국은 두 손 들게 돼 있다. 왜?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 옆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중국은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만약에 미국이 칼을 딱 빼버리면 중국은 바로 주저앉게 돼 있다. 중국의 성격을 내가 잘 안다. 그랬더니 린지 그레함이 막 내 손을 잡고요.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와, 처음에는 바깥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2만 명. 날씨가 하도 추워서 난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한국 날씨는 종류가 달라. 날씨 겨울은. 미국의 날씨는요 칼바람을 부는데요. 와, 나 이렇게 추운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미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 좌파 애새끼들이 거짓말로 정강훈 목사 말이야, 뭐 트럼프 초청 뭐 거기에 받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야, 지 혼자 말이야 거짓말하고 갔다고 또 좌파 애들이 떠드는 거야 유튜브.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 목걸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봐요. 됐어요? 이 좌파 이 개자식들 말이야. 참 정말. 그런 중에 이제 거기서 전략회의를 했는데, 그 루폼하고 했는데 고세진 박사님이 통역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요 국회의원이 100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도요 국회의원 싹 줄여야 돼. 싹 줄여야 된다고, 이 개자식들. 그래서 상원의원 100명 다 만나는 조건으로, 나머지 만나는 것 조건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나하고 30분 만나는 조건으로, 30분 만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폭스뉴스에 내가 출연하는 것으로, 미국의 제일 우파 그 방송이 폭스뉴스요. 출연 조건으로 내가 가사인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하여 제대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기습적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전준환 목사님이 연설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냐? 지금 노벨상 후보로 트럼프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 텍사스 쪽에 있는 상원 의원이 13명이 추천을 했어요. 정강훈 목사가 자유통일,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이걸 위하여 강화문에서 7년 동안을 운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보다가 노벨상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벨상 타오면, 노벨상이 얼마냐면 13억이야, 13억. 타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그럴 거야, 내가 일단은 양보한다. 그리고 나는 내년에 탈 테니 먼저 타시라고 내가 양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강화문 운동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력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것은 우리 광화문이 만들어낸 거예요, 장군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북한한테 나라가 먹히지 않은 이유는 딱 광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광화문 운동 7년 안 했으면요, 문재인 때 이미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100%예요, 100%. 100%. 그리고 이 벌써 대한민국을 먹을 계획은 해방 후에 80년 동안에 한 번도 북한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안에서 이동호 교수 같은 이런 놈들이 하도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아예, 지금 현재 실행자는 누구냐? 처음에 시작은 김대중이가 했고, 노무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가서 서명했어요. 서명. 연방제 통일 서명했다고.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헌법 위반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실행자는 뭐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재명이가 하는 말들은요, 모든 말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 북한에서 시킨 대로. 아까 이동우 교수 강의 잘 들었죠? 이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 주사파들, 이 사람들은 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북한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재명 이놈이요,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세상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지금 갑자기 이재명 이놈은요, 노래를 불렀거든. 뭐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또 재벌 해체, 이걸 노래를 불렀거든. 노래를 불렀는데, 직접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니까 이건 속일 수도 없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미군 철수해야 된다. 미군 찬스다, 이거. 찬스. 미군을 철수할 찬스가 왔다, 이거야. 응? 자,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요, 이 자식이, 응? 그리고 또 그 앞에 거, 영상 조금 앞에 거 들어봐. 세상에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아들 같은 그런 나이에 잘 보이려고요, 이 새끼가 이게 본정신인가 한번 들어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보안법으로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북한을 동조하고 이거는 바로 보안법 위반이야. 응? 세상에 이 개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계속 떠들다가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깜빵에 가둬놓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정반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새끼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들어봐요 한번.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 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언제 네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다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 들어봐요.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그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가만히 있어. 말씀을 그만. 아이고 내가 웃어서 말이 안 나와.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요 극과 극으로. 한미일 동맹은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윤석열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 새끼는 보니까 윤석열보다가 더 세게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기야 사기. 결국은 대통령 병 걸려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지금 우파들을 유혹하려고. 강원도 여러분 넘어갈래요? 넘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연설 들어봐요. 우리나라도 이게 완전히 대통령 사기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5일째 근무를 지나서 4일째 근무를 가야 된다. 4일. 여러분 4일째 근무하면 좋지. 아니 월, 화, 수, 목만 일하고 금, 토, 주일은 논다 이거야. 4일 근무제 좋지요? 좋아요? 감자들은 머리가 빠가야루라서 아마 4일만 일한다 그러면 좋을 거야. 대한민국 바로 망해버려요. 바로 망해버려. 만약에 4일째 근무를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사람이 2가지 직장을 일주일에 2가지 직장을 가져야 돼요. 4일째 근무를 한다고. 다시 한번 틀어봐라.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 그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이 모든 예산은 4조 1천억을 깎았어. 그래놓고 윤석열이가 감방에 갇히니까 지가 세상에 추경 예산을 30조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사기야, 사기.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또 뭐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여러분 25만 원 주면 좋아요? 왜 안 좋아? 응? 참 감자가 나는 머리가 돌인 줄 알았더니 똑똑하네요, 감자들도. 이런 사기에 전 국민의 40%가 넘어가는 거야. 이런 연설을 하는데 40%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하니까 이런 연설을 하는 거지. 통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제 해결책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3월 1일 날 감흥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1,000만 명이 모여서 헌법 위의 권위, 헌법 위의 권위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국민 저항권이야. 국민 저항권. 이해가 됐어요?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개성하라 그랬어. 헌법 전문에 여기 딱 떠 있잖아. 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요 해방 후에 가장 지금 혼돈한 상태에 빠졌어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감옥에다 가두냐고. 나라가요 완전히 망했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몇 달만 더 가면 나라 망해버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찾아와야 돼. 찾아오기 위해서 이 헌법이 명령하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혼돈하고 국가가 무너지고 뭐 정치 뭐 세상에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뭐 판검사들 뭐 다 무너졌어. 공수처 그 다음에 또 중앙선관위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도 사실은 부정선거 잡으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야. 왜? 북한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를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번째 지금 저 몇 번째지? 8번째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가 집회 이거 마친 뒤에 집에 가서 또 유튜브 잘 들어보시면 전체 풀 영상 다시 다 나온다고.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기서 말하는 말이 뭐냐. 과연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한 그 투표수하고 그 다음에 그 찍은 사람하고 명부하고 맞냐? 대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전부 다 윤석열이 하는 제안은 전부 다 기각시키고, 내가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껴요. 사실은 내가 이 USB 우리 대통령하는 다빈을 통해서 USB를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어요. 사회수석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보고 결국 계엄령은 딱 하나 때문에 한 거거든. 뭐냐? 국회의원 니들 절반은 가짜다 이거야. 절반은 가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가짜를 만든 놈들이 누구냐? 중앙선관위라는 거야. 중앙선관위.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덮치려고 계엄령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부여를 누가 했느냐? 정가훈 목사가 한 거야. 잘 보세요. 저는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대통령과 뭐 통화도 제대로 한번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수석이 내 담당이니까, 시민단체 담당이니까 사회수석을 불러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전달하라 그랬어. 이것이 계엄령을 하게 된 이게 원초적인 동기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만. 자, 딱 멈춰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두 손 들고 만세. 자, 보세요. 이 강릉 쪽에서도 빵표가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빵표가 나왔다니까, 빵표가. 찍었어요? 그거 봐. 그런데도 강릉 쪽에서도 빵표 나온 거예요, 빵표.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이 선거 번호를 앞당기기 위해서 10번 이상 가면요 사람들이 헷갈려. 그래서 선거표가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역 의원 황보성이 의원을 스카우트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역 의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번호를 8번을 받았어요. 8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할 때 8번을 찍어서 8번에다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 7번 개혁신당 있죠. 그 다음에 9번 조국신당 있죠. 여기 8번은 있어 없어요? 이것을 내가 대통령한테 USB를 만들어 줬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요 계엄령을 하게 된 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뭐냐. 대통령이 이걸 보고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변호사들이 8명인데 그 헌법재판소 변호사들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 8명인데 내가 그 8명한테 다시 이 USB를 줬어요. 다른 걸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뭘 다른 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이 영상을 틀으라고.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거 딱 틀면 꼼짝없이 걸릴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변호사들이 영상을 이걸 틀자고 하니까 헌법재판소 영상 트는 걸 거부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거는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저거는 더 많을 것도 그것도 해산시켜야 돼. 공수처도 다 해산시켜야 돼.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관한 증인들은요 전부 다 기각시켜버렸어. 부정선거만 말하면 다 기각시켜버린 거야. 세상에 말이야.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거 말이야. 나라나. 계속 들어보세요. 또. 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라 말라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자, 요걸 내가 다빈을 통하여 영어로 전부 더빙해서 미국의 상하원들에게 다 뿌릴 생각입니다. 이거 딱 보면요, 미국의 상하원들은요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에 난리 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 일단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야? 아니 왜 잘했어요? 왜 잘했어? 전부 가짜가 다 드러났단 말이야. 공수부대요, 눈물이야 찔찔 짜고 앉았고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 계엄령 안 했으면요, 하여튼 이게 가짜 진짜가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일지라도 내가 아까 보여드린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이 각자가 다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일지라도 계엄령을 해요 안 해요? 확실해?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도 계엄령을 안 하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지.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거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해킹을 가지고 중앙선관위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지금도 오늘도 또 주제가 똑같을 거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1분 30초만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그 새끼들이 허락했어 안 했어요? 이야, 나도 재판을 수백 번 받아봤고 지금도 재판 받는 것이 4개 있어요. 4개. 4개 중에 하나는 뭐냐? 자유일보를 왜 찍었냐고. 자유일보를 찍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이 자식들아. 해나 마나 100% 무죄될 것인데 내가 76개 혐의로 3번 구속돼서 100% 다 무죄 받고 나왔어요. 100% 다. 100% 다 무죄 받고 나왔어요. 지금 또 저놈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깜빵에 가뒀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만 없애면 세상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반응이 시원찮아 이거. 나는 이거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어. 국정원 알죠?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광훈을 죽여서가 아니야. 최은희하고 신상옥처럼 홍콩에서 마취를 시켜서 마다리 포대에 넣어서 반잠수정으로 강화도를 통하여 북한으로 붙여라. 요게 이제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북한이 세상에 윤석열 감옥에 가둬 놓고 정광훈을 처리하려고 왜 그렇게 북한이 저렇게 발광을 떨까? 정광훈 목사가 없으면요, 광화문이 무너져 버려. 이해가 돼요? 광화문이 무너지면 이제 이재명의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별 8강을 다 떨어.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2명이 황준 장군님도 옆에서 봤어요. 국정원 직원이 2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경호를 국정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북한이 지금요 윤석열 감옥에 가뒀지. 정광훈만 없애버리려면 지금도요 세상에 내가 워싱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세상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인터폴에다가 신고해서 정광훈 목사를 체포한다. 아이고 이런 개자식이 어디 있어 이거. 야 인터폴에서 체포했다. 그건 영상 없냐? 응? 없어? 그건 왜 안 만들었어 또? 응? 그리고 나서요 계속 이놈들이요 나를 구속시키려고 이 김민석 이 자식이요 이게 신길 성결교회 또 안수 집사래네. 야 이 개자식아, 안수 집사가 목사한테 덤비면 돼? 돼 안 돼? 이거요 또 들어보세요. 이놈아 하는 말 들어보세요.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패션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저 새끼를 어떻게 하자고? 죽여. 이 새끼가 이렇게 딱 신호탄을 쏘니까 6개 시민단체에서 그것도 기장층 목사들이 세상에 나를 고발한 거야. 고발해서 서울경찰청에서 특수팀을 만들어서 나를 조사를 했어요. 특수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니까. 언제 넘어갔냐? 문재인 때 넘어갔다니까. 내가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3번 깜빵 갔다 온 줄 알아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는 정광훈 목사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감자들 확실히 알아? 감자가 이걸 알까? 진짜 이건 내가 과장법도 아니에요. 지금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면요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 윤석열은 감옥에서 가둬놨지. 이재명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연방제 통일로 돼 있어요. 연방제 통일로. 6번 봐요. 6번 여기 봐. 여기 써 있잖아. 이거 봐요. 이거는 당으로 말하면 이건 헌법이에요. 헌법. 봐요. 버젓이 써놨잖아. 여기 지금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하면 돼 안 돼? 여기도 되는가 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아니, 남북한이 한 나라가 돼서 잘 사이좋게 살면 좋지.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있어 없어? 잘 들어야 돼요. 연방제 통일하면요 자유는 있어 없어? 지금 북한 같은 나라로 가겠다는 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게 정강정책이라고. 응? 북한에 살고 싶어요? 가고 싶어? 참 정말 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3.1절 날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야. 응? 모든 것을 다 대한민국을 국가를 새로 세워야겠다 이거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투표하는 것도 중앙선관위 해체하고 대만식으로 해야 돼.
대만식으로 당일 투표해서